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천 중구 뉴스 문현주입니다. 주요 뉴스 시작합니다. 인천광역시 중구는 제18회 여성주간을 맞아 한중문화관에서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인천 내양 8부두 개발 방향 토론회에서는 토론자들이 날선 공방을 벌였습니다. 지난 14일 차이나타운에서는 착한 가게 거리 선포식이 열렸습니다. 왕산해수욕장과 을왕리해수욕장이 이달 초 개장했습니다. 7월 두 번째 중구 뉴스 시작합니다. 인천 중구에서 제18회 여성주간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행복한 중구를 만들기 위해 지역 여성들이 나서 다양한 행사를 가졌습니다. 남관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광역시 중구는 지난 6일 한중문화관 공연장에서 제18회 여성주간 기념식 행사를 가졌습니다. 김홍석 구청장을 비롯해 하승보 의회 의장과 여성 관련 단체, 구민 등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기념 행사는 여성이 마음껏 능력을 펼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아이 심포니에타의 빈 숲속의 이야기, 동요 메들리 등 클래식 공연과 함께 중구 여성회관 주관으로 댄스와 한국무용, 플루트, 하모니카 연주가 펼쳐졌습니다. 본 행사인 기념식에서는 여성의 삶의 질 향상과 여성 복지 증진에 기여한 권익 증진, 평등 부부, 지위 향상, 세계 부문의 구청장상 및 양성평등 부문의 의회 의장상 등 유공자 표창이 진행됐습니다. 같은 날 인천 아트 플랫폼 광장에서는 가훈 쓰기와 가족 액자 만들기, 출산 지원 홍보 등 다채로운 부대 행사가 열렸습니다. 김홍섭 구청장은 여성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해 맞벌이 부부를 위한 아이 돌봄 서비스를 확대 실시하고 국공립 어린이집 시설 확충 등 보육 인프라 구축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천 중구뉴스 남관욱 기자입니다. 해양수산부가 오는 2015년 6월부터 개방하기로 발표한 내양 8부두의 개발 방향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회가 지난 4일 한중문화관에서 열렸습니다. 민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시의회와 인천지역 언론사가 주최하고 인천언론인클럽이 주관한 인천 내양 8부두 개발 방향 토론회.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의 2015년 6월 8부두 개방 발언 이후 처음 열린 토론회입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1부두와 8부두 재개발 관련 기관과 단체 대표들이 토론자로 참석해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먼저 최두영 인천항운 노동조합 부위원장은 8부두 재개발 사업이 성공하려면 부두 운영사에 대한 대체부두 제공, 항만 근로자의 생존권 보장이 확실하게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병환 인천시 항만공항시설과장은 인천시가 민관이 함께하는 항만 재개발 지원협의체를 8월까지 구성하고 2015년에는 재개발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박창우 인천재능대 교수는 8부두 재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인천시와 중구청이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노력이 부족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시만 해수부 항만지역발전과 서기관은 부두기능 재배치와 항만 근로자 고용보장 대책 마련을 위한 전문 용역을 내년 7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인천 내양 8부두 개방을 앞두고 열린 인천 내양 8부두 개발 방향 토론회. 인천 개항 130주년을 맞은 만큼 항만을 둘러싼 이해 관계자들의 대타협을 위한 정부의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천 중구뉴스 민진아입니다. 인천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인천 중구 차이나타운 일대를 착한 가게 거리로 지정해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4일 차이나타운, 조건우 인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 등 30여 명의 내빈들이 모인 가운데 착한 가게 거리 선포식이 개최됐습니다. 매달 일정 금액을 기부하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에 붙여지는 착한 가게 현판. 착한 가게에는 중국인들이 선호하는 전설 속의 동물 용이, 공동 모금회의 상징인 사랑의 열매를 감싼 그림이 새겨진 현판이 설치됐습니다. 인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착한 가게 거리를 만들어 기부 만족도를 높이고 나눔을 전파하기 위해 인천 중구의 차이나타운 일대 16곳의 점포를 착한 가게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늘 변치 않고
제가 여유가 있어서 하는 것보다도 여유가 없어도 이웃을 돌볼 수 있는 마음 가지고 제가 능력이 되고 힘이 있는 데까지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이웃을 돌보겠습니다. 인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는 차이나타운이 인천의 관광명소인 만큼 캠페인에 대한 점포와 시민의 호응이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천 중구뉴스 민진아입니다. 인천 중구의 드림스타트 아동이 체계적인 공부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민진아 기자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는 드림스타트 센터 강당에서 인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와 중구 관내학원이 참석한 가운데 드림스타트 학습 및 특기적성 지원 협약식을 체결하고 법정 기부금 처리를 위해 나섰습니다. 드림스타트 학습 및 특기적성 지원은 저소득층 아동의 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학원 수강료 할인 지원 사업입니다. 이날 협약에 참여한 28개 학원에서는 드림스타트 아동을 대상으로 보습학원과 연계하는 공부짱 프로그램과 특기 적성학원과 연계해 운영되는 알캔두이 프로그램을 통해 학원비의 30%에서 50%를 감면해주는 학습 기부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됩니다. 또 인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는 감면된 학원비를 기부 절차에 따라 법정 기부금으로 처리합니다. 중구 드림스타트 관계자는 지역 내 다양한 학원의 참여를 유도하고 저소득층 아동의 학습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천 중구뉴스 민진아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는 구민의 경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사용료 등을 합리적으로 책정하기 위해 2013 중구 지방물가 대책위원회를 열었습니다. 민진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인천광역시 중구는 지난 10일 상황실에서 2013년 지방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건강 증진과 중구 문화회관 소관 조례 개정과 관련해 중구 구민의 경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사용료 등을 합리적으로 책정하기 위해 열린 이번 지방물가대책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중구 재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개정안과 인천광역시 중구 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안을 주요 안건으로 다뤘습니다. 이날 지방물가대책위원회에서는 업소 개설 등록과 치과 기공소 개설 등록의 수수료가 소폭 인하됐습니다. 공연장 등의 사용에 관한 기준과 사용료도 변경됐습니다. 이외에도 마이크 등 음향 설비 사용료와 조명 설비 사용료도 최대 5만 원까지 상향 조정됐습니다. 서민 생활에 파급 효과가 큰 지방물가. 지방물가 안정을 위해 단기적 대응보다는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천 중구뉴스 민진아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의회는 최근 영종지역 현안인 운부가이시 입체교차로 건설과 스카이 72 부진의 BMW 드라이빙 센터 건립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개발사업 관계자와 전문가, 현재 주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열린 토론회에 인천 중구뉴스가 다녀왔습니다. 인천광역시 중구의회는 영종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개발사업이 중구 구민에게 이익이 되도록 하는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하기 위해 영종지역 현안 사항 논의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경기 불황과 인천시의 재정난으로 인해 각종 개발 사업이 무산되면서 생활 기반 시설 확충이 늦어지고 있는 영종지역에 주민들의 고통도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운부가이시 입체교차로 발제자인 인천도시공사 문병복 단지사업팀장은 현재 단지 조성이 되고 있는 아파트가 어느 정도 조성된 상태이기 때문에 공사 중단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백년산과 안골 유수지 등은 공항 신도시 2만 명의 주민들이 자주 사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사전 협의가 이루어졌어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토론자로 참석한 인천경제청 손철현 영종계획팀장은 하늘도시 570만 평의 일부로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공청회를 할 필요가 없어 주민협의를 생략했다고 밝히고 환경 파괴 우려가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대체 산책로를 조성해 주민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규찬 중구의원은 입체교차로 공사는 불필요한 공사고 시민 혈세 70억이 낭비될 것이라며 평면교차로 등 다른 대안 강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진행된 BMW 드라이빙 센터와 관련해 발제자로 나선 인천경제청 이남호 첨단기업팀장은 투자 유치를 위해 사업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BMW 드라이빙 센터와 함께 주민들을 위한 친환경 공원과 독일식 생태공원을 조성해 주민들에게 우선 개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스카이72 김원재 부사장은 BMW 드라이빙 센터 건립이 회사로서 이익이 없는 사업이며 영종 발전을 위해 도움이 돼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역 주민들은 스카이72에서 장기간 방치해 놓았다가 임대로 전환해 수익을 올리려는 의도라면서 BMW 드라이빙 센터 건립을 중단하고 체육공원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영종 지역 개발 사업과 관련해 생태계 파괴와 예산 낭비가 지적되고 있는 만큼 이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인천 중구뉴스였습니다. 때이른 무더위에 조기 개장한 전국의 해수욕장에 물놀이 인파가 몰리고 있는데요. 왕산해수욕장과 을왕리 해수욕장도 이달 초 개장하고 손님 맞을 준비를 모두 마쳤습니다. 민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을왕리에서 고개 하나만 넘으면 도착하는 왕산해수욕장. 지난 1일 왕산해수욕장이 개장식을 갖고 본격적인 피서객 맞이에 나섰습니다. 지난 5일에는 벌써부터 젊은이들로 북적이는 을왕리 해수욕장도 개장식을 열었습니다. 왕산해수욕장과 을왕리 해수욕장을 비롯해 중구에 위치한 선녀바위와 한악의 실미해수욕장은 지난해 100만 명 가까운 피서객이 다녀갈 만큼 여름철 관광명소로 손꼽힙니다. 중구는 위탁관리 협약을 체결하고 급수대 점검, 여름파출소 보수, 인명구조함 및 안내판 설치 등 해수욕장 내 시설물 유지 보수와 공중화장실, 샤워장 등을 정비했습니다. 특히 물놀이 안전관리 전담 태스크포스와 119 여름구조 구급대, 자연발생 유원지 상황실과 여름파출소도 운영해 피서객들의 안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최근 포도농가에서는 일손이 가장 필요한 봉지 씌우기 작업이 한창인데요. 인천 중구 자원봉사센터가 을왕동의 포도농가를 방문해 일손 돕기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남관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을왕동의 한 포도 재배농가.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일손이 부족한 포도밭에 인천 중구 자원봉사센터 회원들이 찾아와 봉사활동을 벌입니다. 포도봉지 씌우기 작업이 힘들지만 표정에는 보람과 기쁨이 넘쳐납니다. 우리가 이렇게 싸줌으로써 시골에서 이렇게 농사 짓는 분들이 지금 사람 구하기가 힘들다고 해요. 텔레비 보면은.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가 이렇게 해줌으로써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항상 힘들어도 그냥 온다고 신청을 제가 해요. 포도가 맛있으려면 적게 봉지를 씌워야 하지만 일손이 모자라 애를 태우던 농민도 한숨을 놓습니다. 지금 우기라 포도봉지 씌는 작업일에 비가 오면 어떻게 되나 이렇게 좀 노심초사했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일기가 불순한데도 중구청에서 나오셔서 작업을 해 주시니까 농가로서는 더 말할 나위 없죠.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의 일손을 덜어주기 위해 포도봉지 씌우기 작업에 나선 중구 자원봉사센터 회원들은 지역사회에 대한 애향심과 농촌 사랑을 몸소 실천했습니다. 인천 중구뉴스 남관욱 기자입니다. 장애인들이 다양한 제품을 직접 생산해 직업 기능을 익히고 자립의 꿈을 키워가는 장애인 보호 작업장이 있습니다. 제과 제빵 기술로 재미와 성취감을 함께 키워나가는 인천 중구 장애인 보호 작업장에 인천 중구 뉴스가 찾아가 봤습니다. 장애인에게 자립 기반을 마련해주는 장애인 사업장이 늘고 있는 요즘 인천 중구 장애인 보호 작업장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직접 빵을 만들며 자활의 꿈을 키워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사실은 장비를 갖추고 시작한 건 한 3월 달부터 시작을 했고요. 지금 이제 한 4개월 됐는데 저희가 이게 그 자체 매장 판매보다는 저희가 이제 주로 이제 주문이나 또 인천에 있는 그 장애인 성화품 판매시라는 그 꿈드레가 있어요. 또 이제 앞에 있는 그 장애인 복지하는 1층에 있는 그 카페하고 그쪽에 저희가 이제 납품을 하고 이제 있었는데 일단 그 맛이나 그런 거는 이제 반응은 이제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 지난 3월부터 매일 반복하며 빵을 만들고 있는 그들에게 빵은 단순한 빵이 아니라 땀과 열정이 배어있는 산물입니다.
빵을 만드는 목적이 이윤 추구가 아니다 보니 빵을 만드는데도 이웃이 우선입니다. 방부제도 사용하지 않고 가격도 유명 브랜드 베이커리에 비해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제빵하면서 시간이 아깝지가 않더라고요. 내가 뭔가를 하는 것 같아요. 한테가 그랬잖아. 너가 무슨 일을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가 시간이 지나고서 너 이게 뭐가 남았냐. 그게 중요하다는데 그걸 느끼는 것 같아요. 장애인이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근무 환경을 조성하려는 노력들이 소외계층에게 희망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천 중구뉴스였습니다. 평화의 숨결 아시아의 미래를 기치로 8일간 열렸던 2013 인천 실내 무도 아시아 경기 대회가 막을 내렸습니다. 한국은 이번 대회에서 금 21개, 은 27개, 동메달 19개로 종합 2위를 차지했습니다. 지난 4일 인천 중구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집합교육에 참여하기 어려운 영종도 거주 다문화 가족을 위해 대군 경로당 2층에 모두 가족 배움터를 개소했습니다. 제2회 인천국제문화교류 페스티벌이 자유공원 야외 무대와 옛 재물포구락부에서 열립니다. 오는 9월 29일까지 펼쳐지는 제2회 인천국제문화교류 페스티벌에서는 인도와 터키, 일본의 다양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전시와 무대 공연이 마련됩니다. 지난 12일 인천 중구청을 찾은 인일 여고 학생들은 중구청을 방문해 주요 시설을 견학하고 공무원 직업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인천 중구청 경제지원과는 홍희경 부구청장과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 위원 등 9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순서는 더욱 살기 좋은 중구를 위해 노력하고 계신 분들을 찾아가 직접 얘기를 들어보는 중구 인물여행 시간입니다. 사라져가는 골목을 지키기 위해 인천 골목문화 지킴이로 활동하고 계신 이성진 선생님과 인천 중구의 골목길 여행 함께 떠나보시죠. 우리는 골목길에서 보석처럼 숨겨진 옛 흔적과 마주합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골목길처럼 끝없이 이야기가 흐르는 곳. 인천 중구에는 골목길이 있습니다. 여행에는 종류가 참 많은데요. 그중에서 여행지의 환경과 사람을 생각할 수 있는 골목 여행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골목길이 점점 사라져서 골목 여행하는 일이 쉽지가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라져가는 골목길을 지키기 위해 골목문화 지킴이로 활동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고 하는데요. 인천의 골목문화 지킴이 이성진 사장님,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낮에는 선생님으로 밤에는 골목길 문화 지킴이로 활동하고 있는 이성진 씨의 이야기를 담아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성진 선생님이시죠? 예. 맞습니다.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구불구불한 집 사이로 인정과 추억이 쌓이는 곳 골목길. 소박하지만 따뜻한 정이 흐르는 인천의 골목길을 사랑하는 남자 이성진 씨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네, 이 골목길은 어떤 길인가요? 골목길은 사람이 살면서 이루어진 우리의 삶과 얽힌 그런 길을 갖다가 골목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골목길이라는 것은 뭐 넓지도 않고 좁지도 않고 한 두세 사람들 정도가 이렇게 다닐 수 있는 편안하게 안락하게 이렇게 다닐 수 있는 길들. 그래서 그것들이 뭐냐면 마치 사람의 핏줄처럼 이렇게 굽어져 있기도 하고 또 곧은 길은 없거든요. 그래서 굽어져 있으면서도 우리의 삶들을 이렇게 안락하게 이렇게 품어주는 그런 곳이 이제 골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이렇게 골목문화 지킴이로 활동하게 되신 계기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인천의 어떤 기독교 역사를 이렇게 연구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인천의 역사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 골목이라는 것들을 이렇게 좀 알게 됐고, 또 뭐냐면 제가 골목이라는 것들을 이렇게 직접 이렇게 다니면서 그것들을 보고 또 이렇게 배우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환한 웃음이 매력적인 골목문화 지킴이 이성진 씨. 인천 골목문화운동에 앞장서고 있는 이성진 씨는 골목이 인간의 삶을 담은 도시의 핏줄과도 같다고 말합니다. 네, 인천의 골목길에 와보니까 꼭 인천의 옛 역사를 다시 보는 것 같아요. 그럼 혹시 나만의 특별한 골목길이 있다면 또 어디가 있을까요? 뭐 중구는 중구 나름대로 재앙장과 그다음에 개항장을 완충시키는 지역이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이거든요. 율목동 이곳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시 이 완충되고 그다음에 넘어가는 곳이 뭐냐면 배다리라는 곳이에요. 배다리는 뭐냐면 조선 사람들이 모여 살았던 집단 지역이고, 여기는 뭐냐면 중국 사람, 일본 사람, 그리고 조선 사람들이 같이 어우러져서 이렇게 살았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우리 조선 사람이 모여 살면서 만들었던 그 길들이 어떤 형태로 남아 있는가 하는 것들 보는 것도 상당히 재밌는 거고요. 인천은 지역색이 비교적 없는 지방 중 하나이다. 그래서 누구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땅이다. 열린 땅 인천을 사랑한다. 인천에서 태어난 사람만 인천 사람이 아니다. 인천에 사는 사람은 누구나 인천 사람이다. 네, 선생님, 골목길에서만 느낄 수 있는 즐거움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저한테 삶의 활력소를 좀 준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그 어려운 일이 봉착했거나 괜히 피곤할 때 그냥 하염없이 그냥 골목길에 들어가면은 그 골목길이 저를 이렇게 품어주고 안아주거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뭐냐면 저를 이렇게 마음을 치유해주고 몸을 이렇게 치유해주는 그런 강한 것도 무엇인가 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힘에 매료가 돼가지고 골목을 이렇게 자주 가게 됩니다. 네. 네, 앞으로 골목문화 지킴이로서 어떤 활동을 계획하고 계세요? 사라지는 골목이 아직도 살아있다라는 것을 좀 인천 분들에게 좀 알리고 싶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은 그렇다고 해서 다 골목을 지켜야 되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골목이 가치가 있고 그것도 보존할 가치가 있는 곳인가라는 걸 찾고 발굴하고, 그 다음에 그것도 사람들이 알리는 거. 그 다음에 뭐냐면 인천의 다양한 골목길들을 좀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그런 코스를 이렇게 좀 개발해서 그것들을 안내해주고 홍보하는 그런 역할들을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골목 안에 중요한 건 뭐냐면 골목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삶의 모습들, 그것들을 진정한 삶의 모습들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같이 공유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골목에 사는 것 그 자체가 가치 있는 거라는 것들을 좀 그런 마음들을 갖도록 해주는 거, 그런 일들을 좀 하고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네. 인간미가 넘치는 도시를 되찾고 싶다는 골목문화 지킴이 이성진 씨. 지금도 그는 골목길을 되살리기 위해 인천 골목 어딘가로 향하고 있겠죠. 인천 중구의 골목길에 훈풍이 불길 기대해봅니다. 성미가엘 종합사회복지관이 제물포고등학교 사회봉사활동 동아리 해피프렌즈와 함께 신포국제시장 산인의 국서문화 확산을 위해 매월 둘째, 셋째 주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신포국제시장에서 나와 내가 보다, 나눠보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나눠봐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에서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 인천의 다양한 소식을 신속하게 확산하고 시민 공감대를 형성해 소통의 징검다리가 되어줄 SNS 서포터즈를 모집합니다. 모집 기간은 이달 15일부터 8월 5일까지며 인천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인천광역시 SNS 서포터즈로 선정되면 오는 9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인천시정 홍보 관련 온라인 콘텐츠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1일 3회 이상 올리고 활동이 끝나면 실적에 따라 자원봉사 점수를 부여하고 SNS 활동 우수자를 선정해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지급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인천광역시 대변인실 SNS팀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심사위원단은 모두 46명을 선정해 9월 13일 총 상금 2천여만 원을 수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중구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